조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tu이기. 안녕하세요, 초짱입니다. 자, 이번에는 폭스바겐 전기차 배터리 전환 선언, K배터리 타격, 요 기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3월 15일 날 폭스바겐이 파워데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향후 어떻게 전기차 배터리를 할 것이냐, 전기차를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내용에 관련된 얘기예요. 폭스바겐이라고 하면 아시죠? 요 마크를 갖고 있는 독일산 자동차 회사죠. 얘네들이 작년에 전기차 판매량이 38만 대로 2위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팔았죠. 저도 얘네가 2위? 좀 놀랐습니다. 1위가 당연히 전기차는 테슬라 T 요거죠. 자,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2023년부터 파우치형 배터리를 각 기둥형으로 변경을 하겠다. 요거하고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2030년까지 전체 전기차의 80%에 적용할 것.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을 선언을 했어요. 외부 공급에 의존했던 리스크를 해소를 하겠다. 너네들이 외부에서 이제 배터리를 받아서 썼는데 이거를 이제 자체 생산하겠다는 거죠. 근데 유럽 내에다가 6개 배터리를 신설을 하겠다, 공장. 근데 이게 자체로 생산하는 공장도 있을 것이고 합작사로 한 2개사가 거론이 되는데 그게 스웨덴의 노스볼트나 중국의 CATL이라는 이 회사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이 이렇게 파워데이에 얘기를 했는데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타격을 입었어요. 왜일까? 여기서 한번 또 알아볼 거고요. 보시면은 요게 원통형이고요. 이게 파우치형, 이게 이제 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거죠. 원통형은 일본 파나소닉이 주력이에요. 얘네들이 테슬라에 전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통형을. 파우치형은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이 주력이고 각형은 중국 CATL, 삼성 SDI가 주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LG나 SK가 파우치형을 한다고 해서 뭐 각형을 안 만들고 원통형을 안 만들고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주력이란 거죠. 다 하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각형이 주력이긴 하지만 파우치형도 하고 원통형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써져 있는 거는 얘네들이 이쪽에 주력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LG랑 SK가 얘네의 주력이 아까 파우치형이라고 했잖아요. 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폭스바겐이 각 기둥형으로 변경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당연히 타격이 있겠죠. 여기다 폭스바겐에다가 납품을 하고 납품을 할 예정인데 이게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격이 있는 거죠. LG화학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근 주가가 100만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 폭스바겐 파워데이 이후로 주가가 하락을 해서 지금 80만원인가 이 정도 하고 있거든요. 벌써 20%나 엄청 떨어진 거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 종류별 장단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통형, 각형, 이 파우치형은 이제 생김새에 따라서 나누는 거고, 저번에 제 동영상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리튬 이온이나 실리콘 응급제, 전고체, 이거는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안에 전해질이 리튬 이온인데 이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는 요거고요. 전고체에서는 일본의 도요타가 앞서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거는 이게 표준화된 사이즈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원가 부담이 낮겠죠. 단점으로는 공간 활용이 뛰어나지 못해. 그 다음에 경량화 어려움. 이게 좀 무겁나 봐요. 그리고 이게 원통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통형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놨을 때 죽는 공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공간 활용이 뛰어나지 못하고 경량화가 어렵다. 각형이라는 거는 원통형과 파우치형의 다 중간에 위치해 있는 거고, 파우치형은 보시다시피 얇잖아요. 얇으니까 높은 공간 활용도가 가능하고 당연히 가볍고 패키징 효율이 높다. 패키징이라는 거는 이런 통 안에 얘를 빼곡히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런 효율이 높다는 거고, 단점으로는 고객 맞춤형 생산으로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지고 열 관리가 어렵다. 파우치형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이 내용의 팩트예요. 팩트인데 과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폭스바겐이 갑자기
자체 생산을 선언을 했는지, 그래서 공장을 왜 짓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거슬러 올라가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지금은 이게 LG 화학이죠. 주식으로 치면 여기서 아직 분사가 안 됐어요. 분사한다고 했죠. 얘네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SK가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진출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 사업을 확장을 하겠다 했을 때 LG에 있던 직원들이 대거 퇴사를 하게 됩니다. 퇴사를 하면서 알아봤더니 얘네들이 전부 다 SK로 갔어요. 그러니까 LG 입장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SK가 우리 직원을 빼갔다, 이런 썰이에요. 그래서 LG가 소송을 걸었어요. 국내에서 소송을 걸었으면 모르겠는데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란 곳에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LG에서 있던 직원들을 빼가서 자기네 연구원으로 쓰면서 LG에 있던 기밀들을 당연히 연구원들이 알 거 아니에요. 기술들을 빼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야, 니네들 배터리나 배터리 관련 제품을 10년 동안 미국에 수입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럼 SK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오겠죠. 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결정 기다리는 중. 이게 뭐냐면 ITC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10년 동안 미국에 수입을 금지하겠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허가나 거부권을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요거는 이제 무력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SK는 다시 수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SK는 미국 조지아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년 수입 금지 명령이 내렸는데, 그럼 이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하면 이게 거의 무용지물이 되겠죠. 어쨌든 한국에서 어떠한 기술력으로 인해서 뭐 기본적인 재료를 이쪽 미국 조지아로 보내서 여기서 뭐 조립을 한다든지 등등에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입 금지 명령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K가 그래요. 미국 조지아주에 주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지사한테 그래요. 야, 니네 조지아에다가 내가 공장을 지으면 니네 조지아 사람들의 취업도 될 것이고, 조지아주의 경제, 얘네들이 세금도 낼 거니까 경제도 활발히 돌아갈 텐데, 우리가 이게 안 되게 되면, 수입 금지 때문에 배터리 공장을 없애게 되면 너네 조지아에도 타격이 있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지아 주지사 보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가서 거부권을 행사를 해라. 그래서 지금 SK는 요 거부권 행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LG가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LG가 다시 마찬가지로 조지아 주지사한테 가요. 야, 조지아 주지사야, SK가 철수를 하면 우리가 미국 내 투자 계획 중에 SK 배터리 공장을 인수를 할 수도 있다. 야, SK 대신 내가 그냥 만들게. 너네 조지아주의 시민들도 취직이 될 것이고 똑같이 너네들 경제적 타격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 하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SK랑 LG랑 엄청 싸우고 있는 거죠. 아직 이거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랬더니 SK 측에서는 다시 얘기하는 게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를 미국 시장에서 축출하려고 하냐? 그거는 너네들이 미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맞받아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 독점적 지위 구축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어떤 회사가 독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막아요. 그러니까 SK 측에서는 조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폭스바겐 측에서는 지금 현재 SK의 파우치형 배터리를 사용 중인데,
쟤네 둘이 싸우고 있어요. SK랑 LG랑 겁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폭스바겐은 수익 금지 명령 철회를 당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에다가 이 배터리를 넣기 위해서는 이미 다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설계를 해서 이 배터리가 들어오면 탑재만 하면 되는데 이 SK가 못 들어오게 되면 이거 만들어 놓은 거 다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이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자, 그러니까 폭스바겐 측에서는 이 수익 금지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ITC가 약 2년에서 4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거죠. 하지만 2년에서 4년 후에는 SK가 이렇게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SK 배터리가. 그러면 폭스바겐 측에서는 어쨌든 시간은 벌 수 있는 거지만 다시 폐기를 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자동차를 설계하는데 비용은 또 들어갈 거잖아요. 폭스바겐 측이 또 새로운 공급업체 찾아야 하는 피해가 발생도 되겠죠. 비용 플러스 새로운 업체를 또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폭스바겐이 짜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업체와 관계 정리 수순. SK든 LG든 이제 다 필요 없다. 너네 둘이 싸워가지고 우리한테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또 다른 업체를 찾아야 하는 피해까지 줘야 되니?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아야 한국 배터리 업체와 하지 말자. 그러면서 배터리 자체 생산을 선언을 했고 자기네들이 유럽에 6개 배터리 공장을 신설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합작사는 스웨덴의 노스볼트, 중국 CATL이 유력하다. 한국 배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파우치형을 각 기둥형으로 변경을 하는데 얘네들이 각 기둥형이 주력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포드 자동차 또한 SK의 배터리 공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로 조만간에 SK 배터리를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폭스바겐과 같은 길을 걸어갈 확률이 높겠죠. 이게 이 기사에서는 핵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번 기사는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